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 허브 동남아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 그리고 미국 데이터 센터 1위 기업한테 투주 요청을 받은 기업입니다. 자, 당연하게도 매출은 최대인데 지금 관세 여파로 인해서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지금 바닥을 다졌다라는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이 딱 두 가지 부류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치 테마주가 될 것이고요. 하나둘씩 나오는 내지는 뭐 기존에 나와 있던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10연상 달성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시장인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시장이 방향을 잡고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외국인들과 기관들, 특히나 연기금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대박주는요, 최대 매출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 연간 매출 최대로 1조 원을 달성한 국내 ESS 전선 1위 기업인데 요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는 공약들이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가는 전선 1위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트럼프 관세 여파로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 전선 대박주 편하게 사모아라. 저점에서 천천히 잡아놓으면 분명히 큰 돈 될 수 있는 그 대박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고요. 오늘의 대박주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상황부터 오늘은 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이 좀 바닥이 다져졌다라는 그 근거들이 좀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외국인들의 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세는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자, 그래서 2025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 현재 4월까지 쭉 최근에 일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지금 공매도가 쭉 올라왔다가 지금 거의 바닥권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한마디로 내려갈 확률이 적다라고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뭐 반대매매다 뭐 이런 얘기들로 뭐 이렇게 반대매매 공격이 나왔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반대매매 관련된 부분들도 어쨌든 공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자, 내려갈 확률이 적다라는 거, 이 꼴 바닥과 가깝다라고 이제 기관들과 외인들이 판단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특히나 이번 금리 동결, 이제 한국 금리가 동결이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 결국 이제 5월 달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대놓고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얘기하는 게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어렵다라는 쪽으로 갔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과의 금리 차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실 저도 생각을 좀 했고요. 자, 그러면서 금리 동결이 나왔고 시장의 영향은 미비했습니다만 이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화가 경제 펀더멘털보다 절하돼 있다. 한마디로 평가 절하가 되어 있다. 자, 원화는 지금 상대적으로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비교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체 그리고 원화 자체의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트럼프 관세 그리고 그 미국 시장에 우리가 대부분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요소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걸 해결해야 되는 공식적인 정부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6월달 대선을 통해서 새롭게 좀 꾸려질 정부와 함께 그 내용을 이겨내 나갈 거니까 결국은 시간이 좀 해결해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에 돈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화를 달러로 교환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려면 원화로 교환을 해서 사야 됩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품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접 매수를 하고 직접 이렇게 공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원화로 바꿔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들의 유입을 내지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이 반등하는 데 분명히 지대한 역할을 했었던 두 가지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둘씩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하고 나서 결국 이제 중국 쪽, 그리고 생각보다 중국이 물러서지 않으니까 이제 중국과 밀접해 있는, 그리고 중국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던 나라들의 하나둘씩 협상을 하기 좀 시작을 했는데요. 일본과의 협상을 가장 먼저 좀 시작을 할 예정이고 긍정적인 흐름이다라는 얘기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알래스카 관련해서 화상 회의를 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만 이제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장관과 그리고 안덕근 이렇게 두 명이서 이제 동반 출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공식적인 정보는 아니겠습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빠듯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기를 희망했다라는 얘기도 들려올 만큼 트럼프 쪽도 결국은 우군을 확보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군을 확보하는 새로운 동맹을 만드는, 가령 이제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미국이 하게 될 LNG, 알래스카 요 산업에 우리나라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 하나둘씩 알래스카를 지원해주는 대신에 뭐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관세를 면제를 해준다라든지, 내지는 트럼프가 그럼에도 어쨌든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변압기 관련주들이 면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완전 이제 제로 관세를 받은 적이 있는데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아예 그냥 0% 면제를 받았는데 LS일렉트릭은 16.87%의 관세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자, 뭐였냐? 결국은 미국 현지 공장 요게 굉장히 많이 이제 트럼프 관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왜 미국에 공장이 있는 모든 기업들은 그럼 다 관세가 면제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자, 지금 이 변압기가 면제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계속해서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망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전력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망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셧다운이 오는 거죠. 정전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력 공급 부족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필요합니다. 변압기도 필요하고 전선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관세를 하겠다라고 보편 관세를 때려놓고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공장이 있는 기업들만 이렇게 하나둘씩 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트럼프의 기조는 잡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한 걸 하나 받고 선심 쓰듯이 관세를 면제해주는 흐름, 그리고 미국의 공장이 있냐 없냐로 결국은 제로 관세로 가느냐 아니면 관세를 면제해주는, 면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관세를 감면해주는 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미국도 AI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전력 공급에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송전선로는 이렇게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4년 뒤에는 정전 사태가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8년에 굉장히 좀 위기가 찾아올 예정이고요. 2038년까지 확충하지 못한다면 정말 2038년에는 큰 위기가 좀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 그리고 오늘 가져온 내용은요, 바로 이번 관세 면제를 받은 이 전선, 그리고 전선 중에서도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쪽,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이제 대선 후보들 하나둘씩 좀 제시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ESS에 들어가는 그 전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박주,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최대 매출을 냈음에도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여러분들 천천히 바닥권에서 잡아가면 분명히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까지 모두 다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 네가 뭔데 이렇게 대박주를 준다고 난리를 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대박주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달에는 여러분들 대박주를 좀 쉬었고요. 2월 달 대박주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6일에 말씀드렸었던 나인테크 추천일 기준으로 48%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그 이후에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목표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 2월 7일에 말씀을 드렸고 고가 기준 3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버브 반도체도 추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여러분들한테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로서 봐야 된다. 가장 높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5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최근에도 강조드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고가 기준 50%로 이미 마무리를 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네오셈도 마찬가지고요. 고가 기준 30%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그네틱스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이렇게 2월 12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20% 가까운 상승을 말씀을 드리면서 2월 달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2월 말에는 한농화성으로 이렇게 30% 가까운 상승, 그리고 YC캠도 고가 기준 20% 가까운 상승. 2월 9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건 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자, YC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본다면은 사실 말씀드렸었던 목표가보다 미달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요 영상으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었고요. 이렇게 주식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으니까 요거는 비중 축소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은 제가 영상 중반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종목들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돌발 변수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YC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YC캠 현재 어떤 자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수하십시오, 매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락은 최소화,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 주식 공부방 많이들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3월 패스를 한 만큼 4월달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대박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식 공부방 참여하시는 방법 모두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전선주를 좀 봐야 되는지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사실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여야 관계없이 어쨌든 AI 쪽에 50조 원 규모의 첨단 산업기금을 집행을 하기로 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10조 규모 AI 컴퓨팅 센터, AI 도시 광주를 구축을 하겠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뭐냐면 결국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한국형 챗 GPT를 만들겠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바로 GPT 500장이 GPT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GPU 500장을 넣겠다. 자, 챗 GPT가 300장 들어갔거든요. 초기 단계 때. 자,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500장을 투입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 소모량이 더 많이 필요한 사업이 한 가지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쪽에 잠시 동안 지금 지연됐었던 그 산업을 다시 한번 빠르게 끌어올린다라고 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자, 근데 정부 지원을 자세하게 좀 뜯어보게 되면 지금 이 안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면세 혜택을 준다라는 것들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국가가 돈을 쓰는 것들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인프라 제공을 합니다. 자, 전력,
그리고 용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송전선로를 깔아야 되는데, 전선을 깔아야 되고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7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자, 한마디로 국가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력 용수 국비 지원 해주던 게 2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AI다 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 강조를 사실 많이 드리긴 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용인 클러스터를 짓는 사업, 한마디로 모든 사업은요. 우리가 네옴시티 여러분들 과거에 좀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우디 쪽에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 전쟁 터지고 나서 이제 흐지부지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했을 때 입점하는 그 당사자들도 괜찮겠지만 백화점을 짓는다 하면 요 백화점 안에 어느 기업이 들어간다, 어느 점포가 들어간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백화점을 누가 짓고 그 백화점에 누구의 건설 자재가 들어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수주를 따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수혜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국가에서 지원까지 해준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전력 관련해서도 이제 수요가 하나둘씩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근거가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트럼프의 관세였습니다. 근데 이 관세가 변압기만 면세 혜택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변압기 그리고 그 변압기에 들어가는 전선까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이 미국에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LNG 사업이 미국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력, 전선 관련된 사업도 미국한테 필요해요. 그리고 중국산 전선이 사실 점유율이 굉장히 높지만 중국산 전선을 배제시킬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의 전선이 필요할 것이냐? 바로 우리나라 전선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쪽 전부 다 전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저렴이 빠져있는 전선 쪽을 우리가 반드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전선에 대한 수요는 이미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자, TSMC에서 매출이 나왔는데요. 실적이라고 하죠.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순이익이 15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60%가 올랐어요.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관세 폭탄 전에 한 번에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결국 관세 하고 나서는 TSMC 쪽에 주문 안 들어가니까 이거 뭐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왜 주문을 했겠습니까? TSMC에서 뭘 만들죠? 바로 HBM 만들고요. GPU 만듭니다. 누구 거? 엔비디아 거. 자, 그렇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GPT가 아니죠. GPU입니다. 오늘 너무 피곤한데 죄송합니다. GPU가 왜 필요하냐? 결국은 데이터 센터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초전도 솔루션, 우리나라 전선만 가지고 있는 이 초전도 솔루션을 결합을 해서 앞서 봤던 것처럼 변압기 사업을 했죠. 이 변압기가 면세를 줬죠. 이 변압기가 초전도 솔루션이 있습니다. 초전도 뭐냐? 결국은 전기의 저항을 줄이면서 전기 사용의 효율도를 늘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뭘 만든다?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력 문제를 일부 해결을 한다. 자, 그리고 새로운 AI 칩이 나온다. 이 하나의 순환에서 결국은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었지만 TSMC에서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온 걸 보면 데이터 센터 짓겠다. 변압기 관세 면제 줬으니까 이제 변압기를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가면 데이터 센터를 정상적으로 짓게 될 것이고 앞서 봤던 것처럼 2030년까지 전력 소비량이 3배가 넘게 늘어납니다. 어떻게 되죠? 바로 전선의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트럼프 초창기 때 나왔었던 뭐 스타게이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아랍에미리트 쪽에 있었던 억만장자, 뭐 다막의 창립자 한때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짓겠다. 뭐 1,000억 달러, 800억 달러, 200억 달러, 1,000억 달러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데이터 센터를 안 할 수도 있겠다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TSMC한테 주문을 한 걸 보니까 정상적으로 가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는 관세고 기업들의 인프라 확장은 별개구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 당연하게도 이제 미국 쪽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빅테크들 그리고 미국 쪽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 다음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허브가 있어요. 자, 그건 어디냐? 바로 동남아입니다. 특히나 태국, 동남아 쪽에 굉장히 데이터 센터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죠. 그리고 물가가 굉장히 싸죠. 그리고 태양광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갑부들이 돈이 어디로 모이고 있느냐? 전 세계 돈이 지금 어디로 모이고 있느냐? 미국 아니요. 인도 아니요. 동남아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남아 쪽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동남아 쪽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동남아 쪽에 공장을 짓는 그 이유 자체가 뭐였냐면 결국은 인력을 싸게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동남아 기업들한테 상호 관세를 때려버리면서 지금 미국 쪽 수출이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앞서 봤던 것처럼 미국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이 부분도 관세 면제라든지 감면을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결국적으로 어차피 중국 쪽 전선을 활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동남아 쪽에 이 전선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차후에 분명히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다. 자, 동남아를 필두로 유럽 쪽 수주를 받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미국 쪽 수주를 받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계속해서 매출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 기업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요, 바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 허브, 바로 동남아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 그리고 미국 데이터 센터 1위 기업한테 수주 요청을 받은 기업입니다. 자, 당연하게도 매출은 최대인데 지금 관세 여파로 인해서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야겠죠? 자,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주식 공부방 말씀드렸었던 참여 방법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네가 뭔데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뭐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이런 검증 안 된 사람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전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라는 거. 지금 정보의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정보를 얻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가짜 정보,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뭘로 이거를 판단을 하느냐? 결국은 전문 자격,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자격증이죠.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고 들어오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방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금까지는 제가 오픈으로 이렇게 방을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를 제가 다니다가 투자 자문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퇴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이다 보니까 자, 연락처로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010-4498-1316번으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입장하실 수 있게,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유료로 바뀔지 모르는데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 뭐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들도 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냈는데 유료로 바뀌면 어떡해요? 유료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 그리고 유료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영상 봤습니다, 박프로 영상 보고 연락드린 겁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010-4498-131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식 하고는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주식 공부방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추천드린 요 종목들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 자, 오늘 13,000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통과할지 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관련해서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매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방 반드시 참여하시고 시장 상황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시장 상황도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나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공부방 모두 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많이 좀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죠. 전선 관련해서 거의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을 만큼 인지도가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성장세가 굉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만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자, 사유는 뭐냐? 바로 베트남을 거점으로 삼았기 때문인데 이 베트남 쪽에 결국은 베트남이 뭐죠?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아니고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관세, 중국 관세만큼 베트남 쪽도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관련해서도 관세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호 간에 예상대로 나오더라도 선반영이 된 거고 베트남 쪽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비단 우리나라 기업들만 있지는 않거든요. 애플이라든지 내지는 뭐 나이키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작정 이 동남아 쪽 기업의 관세를 이렇게 과감하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가는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반등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좀 판단이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ESS 업체, 플루언스 등의 현지 생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이 좀 방법을 찾은 게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는 베트남에서 제품만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을 가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편법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관세를 면제받는 데 있어서 분명히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국내 ESS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당연하게도 전 세계 1위 ESS의 고객사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국내 ESS 사업 말씀드렸던 광주 쪽의 데이터 센터 내지는 용인 클러스터를 건설을 할 때 유력하게 서진 시스템 쪽에 수주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글로벌 상위 10개 안에 드는 주요 고객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회사랑은 너무 급하니까 서진 시스템 물건을 빨리 달라. 자, 그래서 미국 내 생산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텍사스 캐파를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서진 시스템의 매출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겠으나 결국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진 시스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좀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근거는 뭐냐면요, 서진 시스템의 매출이 계속해서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1조 2천억 까지 좀 도달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025년에는 감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금방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에 대한 근거는 바로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 쪽에 굉장히 많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 중국산 배터리가 무슨 전선이랑 관계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 대부분 엄청나게 늘어난 중국산 배터리가 사실은 어디다? 바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용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수주를 따냈다. 그리고 조회 요구 공시를 했더니 LG 에너지 솔루션이 추가로 협의 중인 기업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는 거는 결국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트럼프가 중국 관세를 공격적으로 매기고 언제 해소가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도 중국이 리스크다. 그래서 본인들 제품에 중국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선도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선도 서진 시스템 걸 활용을 하게 될 예정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만큼의 캐파를 우리나라 K배터리가 가지고 오게 되면서 ESS 배터리를 제작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전선 수주를 서진 시스템이 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국내랑 미국 둘 다 서진 시스템의 전선은 필요로 하지만 관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하락을 해 있다라는 점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일봉인데요. 가장 최고점을 도달했었던 36,000원 대비해서 주가가 17,500원 정말 딱 반토막이 나 있었던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등을 다시 한번 좀 시작을 해줬는데 결국 그 반등을 만들어줬던 구간이 결국 이 전선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되기 이전입니다. 우리가 2023년에는 2년 전이죠. 그때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도 별로 없었고요. 자, 요 상승은 뭐였냐? 원전에 들어가는 전선, 전기를 만들어내면, 원전에서 전기를 만들면 쏴줘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선이 그 전기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연구소, 그렇죠? 연구소 쪽으로 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전에서 이걸 또 분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에 대한 수요로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 줬었는데 다시 그 이전 주가로 회귀를 했다는 거예요. 탈원전 기조를 가지고 있었던 문재인 정권 때 주가가 내려왔고 다시 한번 지금 AI 쪽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을 해 있는 상황. 지금 시기적으로 잡아가기도 괜찮죠. 왜? 바닥이다. 차트상으로도 바닥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 라인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 아래에서 어쨌든 반등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를 좀 봐야겠습니다만 추세를 전 돌려줬다라고 단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추세는 어쨌든 21선을 기준으로 장기 평선이 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사실 뭐 시간 문제지 금방 돌려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에서 그냥 구분 없이 저는 지금 당장 잡아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매물대죠. 19,500원 라인까지는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고 요 아래로 내려가면 보통은 손절 라인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요 라인 아래에서는 그냥 물량을 잡아가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V자 반등을 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만 여전히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요 라인에서 반등을 한번 줬었던 22,500원 라인에서 한번 저항이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들 상방으로 한 15%에서 20% 정도가 열려져 있는 구간은 맞으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요 라인 22,500원에서 23,000원 라인을 한번 좀 잡아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최종 목표가를 전고점으로.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매출을 회복을 해야 돼요. 매출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그리고 베트남 쪽에 이 관세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가 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을 하게 됐을 때는 현재 주가에서 36,000원 가면 상방으로 100%입니다. 자, 100%라는 상승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바닥권에 인접한 기업 충분히 매력적으로 좀 여겨지는 상황이거든요.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서진 시스템 그래도 단기적으로 20%라는 상방이 열려져 있다면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겠다. 자, 말씀을 드리니까 서진 시스템 매매 동향 한번 좀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최근에 좀 추이를 보게 되면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매입을 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뭐 연기금들이라던가 내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주가가 빠졌을 때 바닥에서 주워 잡는 거 굉장히 잘하잖아요. 서진 시스템도 그 후보 중에 하나다라는 거 요거 정도만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 넣어 놓으시고 천천히 잡아가면 충분히 큰 수익으로 보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공부방 통해서 이제 서진 시스템 관련한 코멘트들도 올려드릴 건데, 제가 공부방을 항상 왜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드리는 기업들을 그냥 영상에서만 끝낼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매매에 좀 적용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오늘의 상황과 내일의 상황은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내일 갑자기 뭐 베트남 관세라든지 전선 관세를 트럼프가 과도하게 부과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서진 시스템은 제가 추천은 오늘 드렸습니다만 내일은 또 상황이 바뀌어서 좋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개드리는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특이 상황이 발생을 하면 뭐 익절 찬스입니다. 한마디로 매도 찬스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멘트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실제로 매매에 좀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실제로 하게 됐을 때 상황도 바뀔 수 있고 어디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굉장히 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무책임하게 그냥 영상에서 싸질러 놓고 마는 게 아니라 제가 뭐 구독자 이벤트를 뭐 따로 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뭐 벼락부자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뭐 상품권을 드릴 수도 없는데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그냥 공부방 통해서 저도 시장 보거든요. 시장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실제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좋게 생각한 내용들을 저도 메모하듯이 이렇게 좀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반드시 좀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언제든지 열려져 있으니까 공부방 참여하시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참여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010-4493-1316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셔도 괜찮고, 제가 이렇게 댓글 하단에 보면 이렇게 링크 클릭해 놨습니다. 그냥 요거 클릭하시면 요 방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야 그럼 문자 뭐하러 보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제가 뭐 리포트라든지 내지는 뭐 최근에 관심 있는 뭐 종목들이라든지 뭐 부가적인 이제 내용들도 함께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문자 남겨주실 때 뭐 이런 것들 좀 거추장스럽고 리포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공부방만 들어오면 돼요 라고 하시면 그냥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내지는 나 이거 링크 영상 지금까지 시청 안 하신 분들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문자 남겨놓으시면 그 링크 받고 그냥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문자를 남기시던 요거를 클릭을 하시던 어쨌든 매매를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4493-1316번 적어놓고요. 많이들 참여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서진 시스템까지 잘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수혜주로 묶여도 단기간 상승이 충분히 예상이 되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별도의 대응 전략 공부방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 여기서 인사를 좀 마치고요. 특정 종목으로만 좀 돈이 쏠리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과대낙폭이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분명히 저평가 구간은 아닙니다만 올라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팔고 돈이 몰리는 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막차를 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차를 기다릴 것인가, 사실 그런 차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막차 타고 조금이라도 먹는 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막차를 타러 갔다가 놓쳤을 때 그 뒷감당 후폭풍이 굉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방 통해서 이제 실시간 종목들을 공유를 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좀 위험성이 적은 종목들 위주로 좀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요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